왓츠업 유튜브 안녕하세요, 아나키입니다. 요새 무한 경쟁 체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쓰잖아요, 그죠? 뭐 마케팅이나 사업이나 모든 부분에서,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경쟁에서 승리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사업의 성패를 확연하게 가르기도 합니다. 경쟁이 과도해지게 되면은 부득이하게 출혈 경쟁 같은 것도 일어나기도 해요. 그죠? 치킨 게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한 커피숍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전에 근무하던 곳은 아파트형 공장이었어요. 요새 아파트형 공장도 굉장히 많죠. 층수가 한 15층 정도 되어 있었고, 한 층에 기업체들이 뭐 적게는 한두 곳, 많게는 8, 9곳 이상 입주해 있었으니까 대략 그 한 아파트형 공장 한 동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제법 많았겠죠. 이 아파트형 공장 1층에는요, 커피숍이 무려 3개나 있었습니다. 3개. 말이 됩니까, 이게? 아파트형 공장 하나에? 물론 제가 근무했던 곳은 약간 커피숍도 있고 이런 상업지구와 거리가 조금 먼 곳이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이제 커피를 사 마시거나 하기가 조금 불편했어요. 아마 이 커피숍 3군데는 같은 마음으로 들어오셨을 거예요. 여기 뭐 기업이 몇 개가 입주해 있고 한 기업당 뭐 근로자가 5명씩만 계산해도 몇 명이냐, 이 중에 뭐 10% 20%뭐 커피를 사 먹어도 뭐 매출이 얼마 나온다, 뭐 이런 단순 계산들을 하시고 들어오셨겠죠. 권리금도 세게 주셨을 거고요. 이 커피숍 3군데 의 특징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한 곳은 가격이 1,500원이고 또 한 곳은 2,000원이고 또 한 곳은 2,500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1,500원짜리 커피숍은 양도 막 이만큼 줘. 이만큼. 1,500원에 양 이만큼 줬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커피 맛이 없다는 소리죠. 또 한 군데는 2,000원짜리 커피숍이 있어요. 2,000원짜리 커피숍은 그냥 뭐 스타벅스의 톨 사이즈 정도 되는 커피였고요. 2,500원짜리 집은 이제 일반 톨 사이즈보다 조금 큰 한 그란데 사이즈 정도 되는 양을 팔고 있었어요. 어디가 제일 맛있었냐면은 비싼 데가 제일 맛있었어요. 2,500원짜리 커피숍이 가장 맛있었고, 2,000원짜리는 사실 그다지 특색은 없었어요. 그리고 1,500원짜리는 맛은 없지만 양은 이만큼 주는, 이 3군데 업체가 이제 무한 경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3군데 업체가 너도 나도 이벤트나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1,500원짜리 커피숍이 손님이 많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2,000원짜리 커피숍이랑 2,500원짜리 커피숍이 위기감을 느꼈는지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2,000원짜리 집은 1+1, 2,500원짜리 집도 1,500원에 커피를 팔기 시작했죠. 이 1,500원짜리 집은 커피를 어디 거 쓰는지 잘 모르겠어. 사실 저는 커피 애호가기 때문에 커피 맛 되게 따지거든요. 근데 이 1,500원짜리 집에 손님이 드글드글한 걸 보고 왜 그럴까 제가 살펴봤는데, 사실 맛없는 커피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손님이 많다는 건 이유가 있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그 1,500원 집에서 매일 아침마다 몇 차례 사 먹어봤어요. 자, 이 1,500원짜리 집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1,500원에 양은 이만큼이고 맛은 별로 없지만 주문하면 거의 막 10초 15초 안에 나와. 빨리빨리 나온다는 소리죠. 그리고 2,000원짜리 집은 약간 그냥 그래요. 특색이 없어요. 2,500원짜리 집은 정말 정성스럽게 공들여서 이렇게 커피를 내리시나 봐요. 시간도 조금 걸리고, 그렇게 서로 간에 출혈 경쟁들을 막 하다가 서로 단가 막 1,500원씩 낮추고 1+1 이벤트 하고 그렇게 했는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됐느냐? 1,500원짜리 양 이만큼 주고 맛없는 커피숍이 최후의 승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커피숍은 지금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500원짜리 커피숍이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상품이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소 착각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상품이 좋다라는 건 이걸 구매하는 소비자가 좋다라고 느끼는 게 좋은 상품인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마케팅 포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정의 내린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결국에 상품과 고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드렸는데, 이 1,500원짜리 커피숍은 고객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신 사장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직장인들이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요, 여유롭게 뭔가 내 이런 워크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마실까요? 제 직장 동료였던 분들이나 지금 이제 같이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대답이 이래요.
살기 위해 먹어요. 어제도 야근해서 아침에 너무 졸려 피곤해 살기 위해 먹어. 자, 그럼 결국에 이곳은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 곳이었잖아요. 많은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휴게의 공간이나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일을 하는 곳이에요. 일을 하는 곳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이 맛을 음미하고 즐기고 휴게를 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단시간에 빨리 많은 양을 싸게 사서 후딱 사무실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제품이 필요했던 거고 그런 제품을 원했다라는 걸 이 커피숍 사장님은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아셨던 것 같아요. 반면에 2,500원짜리 집은 뭔가 되게 장인정신 같은 게 느껴졌어요. 커피에 대한 지식, 직접 로스팅을 한다는 문구도 써 있고, 물론 커피 맛이 있어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맞는 건데 이 지역의 소비자들의 특징은 맛있는 커피보다는 빨리 많은 양을 그냥 저렴한 가격에 빨리 들고 마시면서 이제 사무실 올라가야 되고 바쁘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필요하니까 먹었던 거죠. 결국에 좋은 상품이라는 거는 제품의 퀄리티가 높다?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고객들이 느끼기에 좋은 제품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사업자가 내 제품에 애정이 많고 애착이 많아서 굉장히 퀄리티 높은 제품을 만들었다고 칠게요. 하지만 우리는 예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케팅을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 제품은 어때야 된다? 내가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수치적인 스펙이 높은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제품이 진짜 좋은 제품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예전에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시인, 소설가가 되는 것이 꿈이어서 과도 문예창작과를 다녔는데 그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쓴 글 읽고 네가 감동받지 마. 네가 쓴 글 읽고 네가 울지 마. 네가 웃지 마. 남을 웃기고 남을 울리고 남한테 감동을 줘야지. 네가 네 글 쓰고 혼자 만족해하고 뿌듯해하고 있으면 그 자위하는 거랑 뭐가 달라. 남을 울려, 남을 웃겨, 이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품 마케팅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보기 좋은 게 아니라 내 고객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백종원님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백종원님이 사업가로서 굉장히 많은 이런 인기와 많은 찬사 혹은 찬양을 받는 이유는 이 백종원님이야말로 대중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신 사업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황교익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백종원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들도 하시죠. 그런데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셰프가 아니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음식으로 예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음식으로 장사를 하는 분이에요. 그럼 백종원이 추구하는 음식은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거예요. 특별한 누군가를 위한 음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사람 누구가 먹어도 무난하게 맛있는 맛. 그렇다 보니까 백종원 음식들의 특징이 설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분의 식당은 가성비도 굉장히 뛰어나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몸에 좋고 막 데코레이션 이쁘고 이런 예술적인 그런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적당한 가격에 누가 봐도 적당한 퀄리티에 누가 먹어도 그냥 맛있어. 설탕도 많이 들어가고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백종원의 식당들은 어떻게 됐죠?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대중을 이해하는 거, 우리가 고객을 이해하는 거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 정도 이제 영상을 보셨으면 약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품이 좋다라는 건 맹목적인 스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물론 엄청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초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라면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이 무한 경쟁 체제, 이런 치킨 게임에서 최후의 승자로 남기 위해서는 상품 경쟁력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 상품 경쟁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수치적인 혹은 표면상의 어떤 제품의 퀄리티가 아니라 고객이 보기 좋아 보이는 제품, 그것이 진짜 경쟁력 있는 제품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세 줄 요약. 1. 치킨 게임의 최후의 승자가 되려면 상품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이때 이야기하는 경쟁력이란 제품 자체의 퀄리티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진정 원하고 소비자들이 보기 좋아하는 그런 제품이어야 한다. 3.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백종원은 진짜 장사의 신이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밌는 마케팅 뉴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